자, 이번에는 제목이 균형을 변화시키는 4가지 규칙이라고 되어 있어요. 얘가 강의 노트로는 22페이지에 있어요. 강의 노트에는 22페이지. 자, 균형을 변화시키는 4가지 규칙을 봤더니 지금 맨 위에는 아이고 왜 이렇게 흔들리냐, 맨 위에는 뭔가 요약 정리가 되어 있잖아요. 요런 식의 요약 정리가 되어 있고, 그 밑에를 봤더니 음에 복잡스럽게 뭔가, 그렇죠, 뭐 그래프가 되어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쉽지 않은 부분이에요. 그런데 일단 이해부터 좀 해봐요. 균형을 변화시키는 4가지 규칙의 일단 요약 밑을 먼저 봐요. 요약 밑에 있는 그 그래프를 밑에다 그려놓은 이유는 그래프를 갖고 요걸 해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오늘은 한번 그래프적으로 한번 보자는 말이에요. 시작이 뭐라고 시작을 하고 있어요? 시커먼 박스가 제목에 균형을 변화시키는 4가지 규칙 보면 맨 왼쪽이 큰 주제로부터 시작하잖아요. 어떤 주제로부터 시작해요? 그래서 이걸로 시작하잖아요. 가격 이해 요인. 그럼 우리가 좀 전에 배운 게 이거죠. 가격 이외 요인의 변화로 소비가 바뀌면 어떤 형태로 나타나요? 어떤 형태로? 곡선 자체의 이동이라는 형태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경우의 수가 2가지가 있어요. 자, 여기는 지금 제목이 균형이에요. 균형은 기본적으로 어디서 결정되는 겁니까?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이 만나는 지점. 요게 균형이에요. 균형.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지점. 그런데 만약에 수요 곡선이 이렇게 우측으로 이렇게 이동했습니다. 요걸 우리는 항상 가격을 따라서 우측이냐 좌측이냐 이렇게 이동을 표시해요. 그래서 수요 곡선 자체가 우측으로 이동했습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얘가 이렇게 이동을 하며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균형이라는 점이 변화된다 이런 말이에요. 요 변화. 그러니까 요 변화를 설명하는 게 바로 요 놈이에요. 균형의 변화. 그러면 이 균형의 변화는 항상 수요와 공급 곡선이 만나는 지점이니까, 자, 경우의 수를 한번 따져볼게요. 경우의 수를. 자, 지금 최초의 균형은 흰색 균형이에요. 흰색 균형. 그럼 흰색 균형이라는 건 뭘 뜻합니까? 그러면 소비자와 공급자가 행동의 합치점으로 가격을 2만 원에 결정했고, 가격은 지금 2만 원이고 거래는 몇 개를 한다는 거예요? 200개를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소비자의 행동이 바뀌어요. 소비자의 행동이. 그런데 우리는 지금 곡선 자체 이동을 설명하고자 하는 거니까 뭐에 의해서 소비자 행동이 바뀌는 거야? 그렇죠. 가격 이외의 요인에 의해서 소비자가 행동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여기에 있는 중간에 요 수요 곡선을 딱 기준으로 시장의 영역을 2쪽으로 나눌 수 있어요. 요쪽에 있는 시장의 영역하고 요쪽에 있는 시장의 영역 2쪽으로 나눌 수 있죠. 그러니까 수요 곡선은 이동을 하더라도 경우의 수가 딱 2가지예요. 요쪽으로 이동하던가 요쪽으로 이동하던가 요쪽으로 이동하던가 요쪽으로 이동하던가. 자, 그래서 만약에 수요 곡선이 요쪽의 영역으로 이렇게 이동합니다. 그러면 마치 대각선의 방향으로 뭔가 이동을 한 듯 보이지만 경제학에서는 관행이 곡선 자체 이동을 항상 좌우로 따져요. 그러니까 얘는 대각선이 아니라 우측으로 이동했습니다. 이렇게 불러요. 그리고 요 수요 곡선 자체 이동은 뭐의 변화를 뜻해요? 소비자 행동의 변화를 뜻하는 거죠. 그러니까 수요 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했습니다. 그러면 가격 이외의 요인으로 소비자의 어떻게 행동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오른쪽으로 이동했으니까 양이 늘어나는 방향으로 소비자의 행동이 바뀌었습니다.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수요 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하면 새로운 교차점이 생기죠. 균형이 바뀐다 이런 말이에요.
예. 그리고 이번에는요. 수요 곡선이 이쪽 영역으로 이렇게 이동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경제학자들은 이걸 관행상 좌측으로 이동했다고 해요. 그리고 이 좌측으로 이동했다는 건 소비자가 어떻게 행동을 변화시켰다는 거예요. 좌측으로 가면 항상 양이 줄잖아요. 소비량을 줄이는 쪽으로 행동을 바뀌었다는 거예요. 가격 이외의 요인으로 뭔지는 모르지만, 그리고 이런 식으로 나타나면 새로운 균형이 생긴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소비자의 행동 변화는 두 가지가 있어요. 소비자의 행동 변화는 소비를 늘리는 행동하고 소비를 감소시키는 행동이 있는데, 오른쪽으로 수요 곡선이 이동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소비를 늘리고 있구나. 그래서 이런 걸 우리는 자, 곡선이 이동이 되니까 수요의 변화 과정이죠. 수요의 변화. 그런데 오른쪽으로 이동을 하면 소비량이 늘어나는 쪽이니까 수요의 증가라고 부르는 거예요. 오른쪽으로 이동을 하면. 그리고 왼쪽으로 이동을 하면 소비량이 감소하는 쪽이니까 수요의 감소라고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이 두 가지 경우가 있는 거예요. 그럼 거꾸로 반대로 공급도 마찬가지겠죠. 공급도 자, 공급자의 행동인 이 공급도 이렇게 이런 식의 이동이 있어요. 이게 오른쪽으로 이동. 그리고 이런 식의 이동. 왼쪽으로 이동이죠. 오른쪽이든 왼쪽으로 이동하면 또 뭐가 바뀌어요? 교차점이 이렇게 바뀐다 이런 말이에요. 교차점이. 그래서 네 가지의 경우의 수가 딱 있어요. 네 가지 경우의 수가. 자, 보세요. 수요의 변화니까 구별해 줘야 돼요. 정확히 뭐에 의해서? 가격 이외의 요인으로 소비량이 바뀌는 과정이에요. 그리고 이 가격 이외의 요인으로 소비가 바뀌면 곡선의 자체가 이동을 나타내고, 그런데 이 소비자 행동의 변화인 수요의 변화는 둘 중에 두 개밖에 없어요. 소비가 늘거나 소비가 줄거나. 공급도 마찬가지예요. 공급이 늘거나 공급이 줄거나. 공급이 늘거나 공급이 줄거나. 이거밖에 더 뭐 있어요? 소비자가 소비를 늘리거나 줄이거나, 공급자가 공급을 늘리거나 줄이거나. 그래서 딱 이 네 가지의 행동 변화가 있는 거예요. 다시 가격 이외의 요인으로. 그리고 얘는 수요의 증가는 항상 우측으로 수요 곡선이 이동하는 거고, 감소는 좌측으로 이동하는 거고, 우측으로 이동하는 거고, 좌측으로 이동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출제자는 뭘 설명하고자 하느냐 그러면 이런 거예요. 딱 하나만 해보죠. 이 중에 딱 하나만. 그게 바로 요 밑에 있는 그 그래프 해석이에요. 자, 요 놈을 해보죠. 요 놈을. 자, 요 놈을. 가격 이외의 요인으로 예를 들어서 소득 같은 걸 해보죠. 소득. 소득이 증가했어요. 그러면 가격이 아닌 다른 요인으로 소비가 바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수요의 변화라고 해요. 수요의 변화. 그리고 소득이 늘었으면 자연스럽게 소비는 늘 거라고 우리가 예측하고 있죠. 예측. 그럼 이런 거야. 소득이 늘었을 때, 야, 재화의 가격이 어떻게 되냐, 이런 거예요. 소득이 늘었을 때. 재화의 가격이 어떻게 됩니까? 정확히 말하면, 이걸 균형 가격과 균형 거래량, 이런데. 예. 한번 해볼게요. 그냥 상식적으로. 소득이 늘었을 때, 요거 하나 보는 거예요. 소득이 늘었을 때, 야, 재화의 가격이 어떻게 되냐? 그럼 한번 찍어봐요. 저런 거 몰라도 소득이 늘었을 때 재화의 가격은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재화의 가격은 오르는 거 아니면 떨어지는 건데, 아니, 재화의 가격은 떨어질 것 같지는 않아요. 사람들이 소득이 늘어나면. 그러니까 그 이유를 얘는 어떻게 설명을 합니까? 그러면 이렇게 설명을 해요. 자, 최초의 수요와 최초의 공급이 있어요. 소비자, 공급자 행동이. 근데 지금 수요가 늘었습니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소비자가 소비를 늘리는 오른쪽으로 수요 곡선이 이렇게 이동하는 거예요. 그러면 새로운 균형은 어떻게 생깁니까? 여기죠, 노랭이. 그럼 노랭이의 균형은
종전보다는 가격이 올라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격은 상승하는 것이고요. 거래량은 종전보다 오른쪽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래량은 증가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경제학은 설명해요. 즉 소비가 늘어나면 가격은 올라가고 거래는 늘어나는 거야. 이렇게 설명하는 게 그 밑에요. 그래서 그 밑에 있는 그래프를 보면 수요의 증가는 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했을 때 가격이 오르고 거래량은 늘고 이런 걸 보여주고 있고, 밑에는 수요 곡선이 좌측으로 이동했을 때 가격은 하락하고 거래량은 감소하고 그런 것들 쭉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시험장에서 도움이 됩니까? 미친 짓이야. 시험장에서. 아니 이 수요와 공급 모형은요, 이걸 분석해야만 우리가 경제를 예측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걸 요걸로 설명을 다시 하는 거지. 예? 다시 하는 거지. 그러니까 보세요. 자, 이게 정리예요. 균형을 변화시키는 네 가지 규칙이에요. 균형을 변화시키는 네 가지 규칙은 그래프를 통해서 암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프를 통해서 이해하는 게 아니라 규칙이라고 경제학자들은 불러요. 마치 수요의 법칙, 공급의 법칙처럼. 그러니까 좋은 말 할 때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암기해야 되는 주제지 그래프를 통해서 해결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프를 통해서. 그래서 출제자는 이렇게 물어봐요. 수요가 늘었을 때 균형 가격이 어떻게 되고 균형 거래량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하수, 우리가 최하수분은 어떻게 합니까? 시험장에 들어가서 이렇게 그림을 그려요. 그리고 말이야, 수요가 늘었으니까 수요 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하지. 그러니까 새로운 균형은 더 위에 있네. 가격 상승. 새로운 균형은 더 오른쪽에 있네. 거래량 증가. 이렇게 찾는 게 최하수예요. 왜 이게 하수예요? 이게 FM이지.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보세요. 자. 수요의 증가는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가격의 요인으로 소비가 바뀌는 건데, 그런 게 떠오르지 않더라도 수요의 증가는 소비가 늘었다는 거야. 소비가. 그럼 소비가 늘면 꼭 그래프를 그려야만 거래량이 느는지 아냔 말이야. 소비가 늘었어요는 물건을 더 샀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거래가 더 늘었겠어요? 줄었겠어요? 그냥 상식적으로 해결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프로 해결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보세요. 우리가 좀 전에도 해결했잖아요. 소비가 늘면 가격은 오를까요? 떨어질까? 떨어질 것 같지는 않단 말이에요. 우리 상식에. 그러니까 이런 건 그래프로 해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상식으로 이해를 하는 거지.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이 네 가지 규칙을 암기를 해야 되는데 그래프로 그리는 게 아니라 이 네 가지 규칙을 잘 봐봐요. 잘 봐. 저기 잘 보시라고 돼 있어. 잘 보면 뭔가 규칙성이 있어요. 규칙성이. 어떤 규칙성이 있습니까? 수요가 증가하면 거래는 늘고, 수요가 감소하면 거래는 감소하고, 공급이 늘면 거래는 늘고, 공급이 감소하면 거래는 감소. 양의 변화는 뭘 그대로 따라가요? 저기에 있는 증가 감소를 그대로 따라가요. 그러니까 거래량은 암기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벌써 절반 암기 끝나버렸잖아요. 왜? 출제자가 수요가 늘었을 때 가격은 어떻게 되고 거래량은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물어본다고요. 는다고 돼 있으면 그냥 거래량을 늘어요. 이렇게 해주면 되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거래량에 대한 내용은 암기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여기서 다 나와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뭐만 이해를 해주면 됩니까? 야, 왜 증가 감소가 거래량의 증가 감소랑 일치하는 것이냐? 이것만 이해해주면 된다고. 그럼 볼게요. 수요의 증가는 소비가 늘었다는 뜻이에요. 그럼 물건을 하나라도 더 샀다는 거예요? 안 샀다는 거예요? 하나라도 더 샀다는 거죠. 그러니까 거래는 늘었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수요의 감소는 소비가 줄었다는 뜻이에요? 소비가 줄었다는 건 물건을 샀다는 거예요? 안 샀다는 거예요? 안 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래가 감소하는 거예요. 전혀, 그렇죠. 이게 뭐 어려운 것도 아니죠. 이쪽이 조금 어렵다고. 자, 공급이 늘어납니다. 그러면
공급자들이 물건을 팔기 위해서 시장에다가 물건을 막 밀어내는 거예요. 밀어내. 그러면 시장에 요 공급이 늘어난 재화가 많이 보이겠어요? 적게 보이겠어요? 시장에. 막 눈에 널려 있는 거예요. 그냥 도처에. 그러면 재화가 눈에 잘 보이면 거래가 하나라도 더 될 것 같습니까? 더 줄어들 것 같아요. 재화가 주변에 널려 있으면 거래가 하나라도 더 되는 거예요. 자, 거꾸로 한번 해볼까요? 자, 보세요. 공급이 줄어듭니다. 이 말은 공급자들이 시장에 물건을 팔기 위해서 재화의 공급을 늘리는 게 아니라 재화를 시장에 공급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시장에 재화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러면 거래가 늙었어요? 줄었어요? 재화가 안 보이는데 거래가 늘 일이 없다 이런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걸 따라가는 거예요. 자, 공급이 증가합니다. 그러면 시장에 재화가 널려 있구나. 그럼 하나라도 더 팔리겠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공급이 줄어듭니다. 이 말은 시장에 재화가 눈에 안 띈다는 거예요. 그러면 거래는 늘어날 리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쪽에 증가감소를 양이 그대로 받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볼 필요 없는 거예요. 얘는 더 이상 볼 필요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뭐만 해주면 됩니까? 가격만 해석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보자고요. 가격을 항상 오르는 거 아니면 떨어지는 거 둘 중에 하나예요. 오르는 거 아니면 떨어지는 거 둘 중에 하나인데 소비가 늘어요. 그러면 가격이 오르겠어요? 떨어지겠어요? 이건 우리가 연구할 필요도 없는 거죠. 지금까지 경험상 재화에 대한 소비가 늘면 가격은 올라가겠다. 우리가 예측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소비자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도 할 필요가 없다고. 소비가 늘면 재화의 가격은 오르죠. 부동산으로 치면 부동산에 대한 구입이 늘어나면 가격이 올라가잖아요. 그리고 부동산의 구입이 줄면 가격은 떨어지고. 그래서 이 네 가지 경우의 수 중에 딱 요것만 해석해 주면 된단 말이에요. 요것만. 자, 공급이 늡니다. 그러면 재화의 가격이 떨어진다고 돼 있는데 논리가 이래요. 자, 시장에 재화의 공급이 늘면 재화가 널려 있어요. 그러면 그 재화는 똥값이 되겠어요? 금값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예. 그리고 시장에 재화의 공급이 줄어듭니다. 그러면 재화가 금값이 될 것 같아요? 똥값이 될 것 같아요. 재화의 공급이 늘면 재화가 눈에 안 보인다고 희소해진다고. 그러면 그 재화는 금값이 되는 거죠. 그래서 가격이 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똥값이냐 금값이냐만 확인해 주면 되는 거예요. 이해는? 소비가 늘어납니다. 사람들이 미친 듯이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재화는 금값이에요? 똥값이에요? 금값이니까 올라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소비가 감소합니다. 이 말은 사람들이 소비를 안 하는 거예요. 찾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결국 똥값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기본적으로 이해를 통해서 피부로 쏙 느껴줘야 돼요. 자, 이 네 가지 규칙을 암기할 때 경계해야 될 내용이 하나 있어요. 이게 뭐냐? 가끔씩 요걸 두 문자를 따서 설명하는 학원들이 있어요. 두 문자를 따서 어떤 식으로 땁니까? 수증, 상증, 수감, 하감 이런 식으로. 이건 제가 봤을 때는 전혀 시험에 도움이 안 돼요. 시험에. 왜 도움이 안 되냐? 우리 오른쪽을 보세요. 오른쪽을 보면 첫 번째 요 박스가 있죠? 균형을 변화시키는 네 가지 규칙. 자, 시험은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수요가 늘었습니다. 이렇게, 즉 수요 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했다는 거죠. 이때 새로운 균형 가격과 새로운 균형 거래량은 어떻게 됩니까? 이런 식으로 물어보면 두 문자 따는 게 효과가 있을 수가 있어요. 왜? 여기 우리가 두 문자를 따서 수, 증, 상, 증 이렇게 돼 있으니까 수, 증, 상, 증 이렇게 하면 두 문자가 효과가 있을 수도 있어요. 문제는 이런 거 이제 안 나온다 이런 말이 이게. 이런 거 나오지도 않는데 뭐하러 두 문자를 복잡하게 딱 그냥 이해하면 되지. 거래라고 그냥 따라가는 거고 가격만 조금 이해해 주면 되는 거죠.
그리고 최근의 문제는 어떤 식으로 나옵니까? 이런 식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두 번째 박스야. 수요와 공급이 동시에 변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이에요. 수요가 증가하면서 동시에 공급이 증가합니다. 왠지 복잡해 보이죠? 이런 식으로 나오면 절대 두 문자를 따서는 못 맞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좋은 말 할 때 뭐 해달라는 거야. 요건 구구법처럼 톡 치면 나와야 돼요. 구구법처럼. 이게 규칙이라고 돼 있으니까. 네 가지 규칙이라고. 자, 물론 저도 암기하는 코드는 가지고 있어요. 자, 거래량은 암기할 필요 없지만 요 가격은 암기할 필요가 있죠. 그러니까 자, 수요에 증가하면 수중이니까 왠지 수증기 같아. 올라가야지. 수증기니까. 수감, 이 깜빵이 수감됐대. 기분이 좋겠어요, 나쁘겠어요? 기분 하락이야. 기분으로 따지면 된다고. 공급의 증가, 공증. 귀찮아 죽겠는데 공증 받아갖고 오래. 기분 하락이야. 자, 뭔가 글을 적었는데 공감을 해줍니다. 기분 업이야. 그냥 기분으로 그냥 따져도 된다고. 수증기가 올라가요. 수감됐어. 기분 하락. 공증 받으라고 기분 나쁜데 공감 때렸어. 기분 이렇게도 할 수 있는데 이러지 말고 마치 뭐처럼 구구법처럼 암기를 해 주셔야 돼. 암기를. 자, 요령은 여기 있어요. 거래량이라는 걸 별도로 암기할 필요가 없으니까 항상 이런 문제가 탁 보이면 뭐부터 판단하는 게 효율적이겠어요? 거래량을 먼저 판단하는 거예요. 거래량. 자, 해볼게요. 수요가 늡니다 하는 순간 거래량은 이미 늘어요. 끝났어. 그리고 소비가 늘었으니까 재화의 가격은 올라갈 거죠. 이렇게 바로 읽어줘야 돼. 뭔가 두 문자를 따고 이런 게 아니라. 소비가 늘면 사람들이 소비를 하니까 재화가 금값이 되겠죠. 그 다음에 수요가 감소합니다. 그러면 거래량은 이미 감소로 결정. 소비가 줄어들어 사람들이 물건을 찾지 않네. 그러니까 하락하는 거죠. 가격은. 똥값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공급이 증가합니다. 그러면 거래량은 이미 결정되어 있어요. 증가니까 증가야. 근데 공급이 늘면 재화가 널려 있다는 뜻이에요. 이게 재화의 가격은 똥값 이렇게 되는 거야. 그 다음에 공급이 감소합니다. 그럼 거래량은 이미 결정, 감소. 그런데 공급이 감소하니까 재화가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재화는 부족해지면서 금값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격만 이렇게 딱딱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왜 이걸 자주 해줘야 됩니까? 그럼 최근에는 이런 문제가 계속 나온다고요. 이게 상급 논점이에요. 그럼 한번 해보자고요. 자, 얘는 어떤 걸 설명하느냐 그러면 수요만 증가한 게 아니야. 그러니까 즉 소비자의 행동만 변한 게 아니라 소비자들이 소비를 늘리고 있는데 동시에 누구의 행동도 동시에 바뀌는 거야. 공급자도 또 동시에 행동을 바꾸는 거야. 이게 소비자와 공급자 행동이 동시에 바뀌는 경우란 말이에요. 소비는 늘고 공급은 늘고.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이걸 그래프를 통해서 뭔가 해석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머리가 터져버려요. 이 그래프 해석이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기본서에는 그래프로 해석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게 기본서는 가볍게 읽어주시고 문제를 찾을 때는 어떻게 찾습니까? 그럼 보셔. 일단 하나씩 따로따로 하는 거예요. 일단 수요가 증가했다고 되어 있으니까 요거부터 해요. 수요가 증가하면 거래량은 늘어나는 거죠. 그리고 소비가 늘었으니까 재화는 금값 상승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동시에 또 뭐가 늘었어요? 동시에 공급이 늘었어요. 그러니까 공급의 증가를 또 따로따로 해봐요. 공급이 늘었으니까 거래량은 늘고요. 공급이 늘면 재화가 넘쳐나요. 재화의 가격은 똥값 하락한다 이란 말이에요. 수증기 상승, 공증 받으라고 기분 하락 이렇게 해도 되는 거고. 아무튼 그런데 지금 동시에 작동을 하고 있으니까 가격을 분석할 때 이걸 동시에 살피는 거야. 거래량을 분석할 때 이걸 동시에. 그럼 이제 결론을 내봤더니 양을 봤더니 소비자도 거래량을 늘리고 있고 공급자도 거래를 늘리고 있어요.
그럼 시장 전체 거래량은 어떻게 됐어요? 1000% 증가하게 돼 있다면. 둘 다 거래를 늘리고 있으니까. 둘 다 거래를. 아니, 민법의 점수도 늘어나고 학개론의 점수도 늘어나요. 그럼 1차의 점수는 1000% 늘게 되어 있다. 이런 말, 이게. 그런데 이쪽은 가격이, 소비자들은 가격을 올리고 있어요, 지금. 소비자 행동은 가격을 올리고 있는데, 공급자의 행동은 가격을 떨치고 있다고. 그럼 가격이 오를지 떨어질지는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민법의 점수는 올라가고 있는데 학개론의 점수는 떨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1차의 평균이 올라갑니까? 떨어집니까? 알 수 없다고, 이 상태로는. 정확히 민법이 얼마가 오르고 학개론이 얼마가 떨어지는지 그런 걸 알기 전까지는 이 상태는 알 수 없다, 이런 말. 요게 이제 FM 해석이에요. 하나 더 보자고요. 자, 경우의 수가, 수요가 증가할 때 공급이 늘었어요. 딱 4가지밖에 없어요. 얘도 경우의 수가. 이번에는 공급이 감소했어요. 그러면 똑같아요. 수요의 증가는 똑같으니까 그대로 놔두고, 공급이 감소했어요. 그러면 거래량은 감소. 그리고 공급이 감소했으니까 재화가 눈에 안 보이는 거죠. 재화는 금값 상승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동시에 살펴보니까 이번에는 가격이 오르고 가격이 오르고 1000% 가격은 상승해. 그런데 이쪽이 거래량은 늘고 거래량은 줄어. 그러면 늘고 한쪽은 늘고 한쪽은 주니까 이 상태로는 알 수 없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분석을 해야지. 이것도 굉장히 복잡한 분석이에요. 이렇게 분석을 해야지. 그래프를 그려서 분석하는 건 목적에 맞지 않아요. 시험 목적에 어차피 결론만 찾아내는 거니까. 그러면 이거 조금 더 숙달된 조교 방법을 해볼게요. 저는 시험장에 들어갈 때는 이렇게 갖고 들어가야 돼요. 자, 어떤 게 숙달된 조교 방법입니까? 그러면 거래량이라는 걸 우리는 항상 먼저 살피는 거죠. 왜? 증가라는 게 거래량의 정보니까. 그러니까 요걸 활용하는 게 숙달된 조교예요. 즉, 동시에라는 표현이 있더라도 똑같이 요놈을 봐. 증가라고 돼 있어요. 그럼 거래량이 다 양쪽이 증가하는 거니까 그냥 거래량은 1000% 증가하군요. 이렇게 적으면 되는 거예요. 이게 거래량은 눈에 바로 보이는 거예요. 동시에 바뀌어도. 그래서 우리가 뭐만 해주면 되는 거예요? 가격만 따져주면 돼요. 수요가 증가하면 가격은 오르고, 공급이 늘면 재화가 넘쳐나니까 뻥까? 공급이 늘면 가격은 하락하죠. 그러니까 한쪽은 오르고 한쪽은 떨어지니까 이 상태로는 알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숙달된 조교. 이렇게 이제 자꾸 연습하셔야 돼. 4가지 규칙 암기하고. 자, 이것도 보세요. 수요가 증가하면서 공급이 감소합니다. 눈에 바로 들어와. 한쪽은 증가, 한쪽은 감소. 그러니까 이 상태로는 거래량의 변화를 알 수 있다, 없다? 알 수 없습니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리고 수요가 증가하면 가격은 오르고, 공급이 감소합니다. 그러면 가격은 공감이니까 기분업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가격은 1000% 상승하겠군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것들을 빨리빨리 해주려면 결국 뭐가 필요해요? 4가지 규칙을 자유자재로 암기하고 있어야 돼요. 수요가 늘면 가격은 오르고, 공급이 늘면 가격은 반대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수요가 감소하면 가격은 하락하고, 공급이 감소하면 가격은 오르고. 이런 것들 자주 해줘요. 자, 더 해볼까요? 자, 수요가 감소하면서 공급이 증가해요. 감소 증가야? 그냥 거래량을 알 수 있다, 알 수 없다. 알 수 없다 바로 나오잖아요. 그리고 수감, 기분 다운. 공중, 기분 다운, 하락이야. 점점 이게 맞들이면 안 된단 말이에요. 제가 이거 맛이 그냥 쏙쏙 들어와. 수감됐어, 기분 하락. 공중 받으라고 귀찮은데 그냥 나와. 그러나 반드시 이해해 줘야 돼, 여기는. 자, 4번 보세요.
수요가 감소하면서 공급이 감소했어요. 감소네. 이거 바로 나오잖아요. 가격만 수감 기분 다운이야. 공감 기분 업인데 상충되잖아요. 지금 수감되는 거랑 공감받은 거랑 알 수 없다 이렇게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네 가지 규칙이라는 걸 우리는 반드시 이해를 해줘야 돼요. 이 네 가지 규칙은 무엇을 뜻합니까? 그러면 자, 가격 이외의 요인으로 뭔가 가격 이외의 요인이 바뀌면 소비가 바뀌고 뭔가 소비가 바뀌면 또 뭐가 바뀌는 거야? 가격이 바뀌는 거야. 그래서 딱 하나만 이거에 대한 FM을 해보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야. 정리하자고요. 자, 소득이 늘었어요. 그러면 우리는 알고 있어요. 알고 있어? 우리가 아파트 등의 가격이 어떻게 됩니까? 상승할 거라고 예측을 해요. 근데 왜 아파트의 가격이 상승하니? 그러면 일단 항상 시장의 모든 변화는 무엇으로부터 출발하냐? 그러면 소비자와 공급자의 행동에 의해서 시작되는 거야. 왜 아파트의 가격이 상승합니까? 그러면 소득이 올라가면 아파트에 뭐가 늘어나니까 그러는 거야. 아파트의 소비가 늘어나니까 결국 아파트의 가격이 오릅니다.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이걸 설명하는 게 무엇입니까? 그러면 최초의 수요와 공급이 딱 있는데 자, 소득이 늘어요? 뭐가 아니에요? 가격이 아닌 가격 이외의 요인이에요. 그러니까 경제학에서는 기존의 수요와 공급 모형에서 수요 곡선이 이렇게 이동을 해 이런 거예요. 이게 소비가 는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전문용어로 수요의 증가 현상이 나타납니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소비가 늘었으니까 가격은 종전보다 올라 있네요. 그래서 가격은 상승하네요. 이렇게 설명을 한다 이러면. 그런데 지금 이것까지 자유자재로 안 되면 일단 단편적으로 네 가지 규칙을 반드시 암기해 줘야 돼. 일단 자, 다음 주에 한번 더 해보고요. 네 가지 규칙 다음 주까지 암기해 와셔야 돼. 그리고 또 9분 쉬었다가 뭐 할 겁니까? 그러면 자, 제일 어려워하는 거 하나 할 거야. 탄력성. 탄력성. 수요와 공급 이론보다도 더 어렵다고 한다고요. 이게. 자, 10분 쉬었다가 요거 들어갑니다.